안녕하세요. 달빛 한의원 원장 김동영입니다. 이번 시간은 현대 중국의 상한론 8대 학자 중에 하나이신 이국소 교수님이 상한론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전문 주제로 한 편의 글을 쓰셨어요. 그거를 저희가 이제 살펴보는 중인데요. 그 두 번째 큰 단락으로 자간, 행간, 문맥 간의 의미를 파악해야지 단순히 글자나 단어에 빠져서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런 큰 단락 중에 첫째는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중점을 문장 내에서 한 문장 내에서 중점을 파악해야 된다. 앞뒤 문장을 포함한. 두 번째로 지금 글자나 단어에 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의 글자와 단어가 지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잘못 오해되거나 잘못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도 우리는 상당히 중국 사람들에 비해서 이 언어라는 게 본능적인 감각이 있잖아요. 우리말로 설명 안 되는 단어들, 저희 아이가 중국에서 태어나서 중국에서 컸거든요. 한국 땅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말에 대한 이해는 다른 사람보다는 하겠죠. 저희 부모가 한국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도 지금도 보면 한국말을 물론 많이 교육을 시켜서 일반적으로는 한국말에 지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간단한 단어들의 의미를 혼동하거나 이해를 못하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또는 택 없는 단어를 써갖고 저희들을 당황시키고 이건 뭐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쓰면 안 되는데 이건 쌍소리는 아니지만 이런 말은 잘안 이런 것들 그게 이제 우리는 그냥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중국말 있잖아요. 그냥 나오죠. 중국 사람들은 보자 한번 참 어려운 제가 10년 가까이 살았지만도 참 어려운 물론 참 저는 편했어요. 오래전에 살았던 것 같은 느낌이고 중국 음식도 굉장히 많이 좋아했었고요. 예, 가기 전부터 저는 좋아했었어요. 중국 음식을. 왜냐면 기름기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북경 음식이 너무 기름지거든요. 저는 너무 좋으면 좋았던 거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자, 보죠. 두 번째 단락으로 글자나 단츠, 치가 이게 단어란 어휘라는 말입니다. 보캐블러리. 글자나 하나의 단어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용약에 있어서 상한방에 있어서 응당 무슨 방을 대는 의모방 커의 모방 무슨 방을 줄 수 있다. 무슨 방으로 치료해야 된다 등등의 얘기가 이렇게 다르게 나와 있잖아요. 상한론 전문을 보면 끝에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당이란 말과 거의 하다는 말과 치료할 수 있다는 말과 의 뜻이 다르다. 이에 관해서는 일련의 주석가들이 이미 다 논술을 해놨다. 여기서 다시 중복해서 얘기하지 않겠다. 여기서 다시 일련의 주석가들이 주지함은 꽃이 이전에 주석을 붙이지 않았던 일련의 글자나 단어들에 관해서 내가 새로운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해본다. 예를 들어가면서 이전에 주석까지 주의하지 않았는데 이거 마땅히 주의했어야 된다. 이 뜻이 경에 관한 이 경이라는 말이다. 이 단어 상한론 중에 논이라고 하면 상한 근계를 말하는 겁니다. 경론 중에 싱치징지냐 그 경을 다 돌았다. 위조자이징 다시 경에 돌아오려고 하면 꼬징 그 경을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낮죠. 후고이징 다시 한 경을 돈다. 따오 호우징 다시 호우징에 등등 이 경자를 쓰는데 주석가들 모두가 이 일련의 경이라는 거 하는 것을 장청 강의를 하는데 설명해서 뭐라면 경락의 경자로들 이해를 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문장이 통하지 않는다. 쉬링다 서대추는 자오이디아 이미 일찍이 이에 관해서 주장했다. 상한 6일이 돼서 징웨이징 상한 6일이 된 것을 그걸 일경이라고 하는 거다. 한 바퀴 다 돈 걸 경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서다추는 본 거를. 쉬링타에는. 즉 뭐냐면 6일을 한 과정으로 보아서 이 한 과정을 다 도는 걸 일경이라고 보았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싱치 징지냐 육경을 다 돌고 나면 그래서 다시 육경을 돌라고 하면 그러니까 태양서부터 해갖고 거름까지도 와갖고 다시 돌라고 하면 꼬징뿌지 한경을 지났는데도 낫지 않으면 이렇게 해야 하면 해석이 된다. 그럼 어디에 그럼 한경락으로 그럼 어느 경을 말하는 거냐 도대체. 이렇게 하면 상한론 전부 정확하게 해석이 된다. 상한론에 있는 모든 경이라는. 또한 증의 임상에 나타나는 것들도 완전히 정확하게 이해가 된다. 이 문제 별도로 내가 전문적으로 얘기를 하겠다. 자, 글자 하나가 갖는 의미가 이렇게 달라져 있어요. 아니 그렇죠. 공부 어렵죠. 한약 정말 제대로 하려면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 후학들 중에 단 한 사람만이라도 정말 뚫고 나와서 남포 원건 같은 분들이 또는 청우지 같은 분들이 왕빈 같은 분들이 우리 한국사에 한 분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후학들 중에 나와줄 수 있으면 정말 허준 선생도 기뻐할 것이고 이재마 선생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자기들은 정말 부족한 게 많았다는 것을 죽어서 모르겠어요. 다시 예를 들어 장이라고 하는 것, 이 한 단어, 이게 우리가 오장할 때 쓰는 장자죠. 육부랑 별도로. 또 하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이 고대에는 달얼변이 없었어요. 고대에는. 그래서 달얼변이 없는 장자만을 썼기 때문에 동사와 명사가 동일하게 쓰였어요. 그래서 이 장이라고 하는 제가지가 중경 선생 할아버지께서 글을 쓸 때, 책을 지을 때 부와 육부의 부와 대립해서 쓴 것이 아니에요. 단지 오장육부 모두를 장이라고 보았어요. 모두가 육부도 그 안에 포함하는 광의의 의미에서 장이에요. 장부라, 장이에요, 장. 즉시장 뭐예요? 내경에 11장이 모두 다음에 의해서 그 작용이 결정되어진다고 할 때 이 11장이라고 할 때 이 장자 같은 의미예요. 11장 뭐예요? 오장육부를 말하는 거죠. 금계요락에서 제반병이 장에 위공주 있는 것을 공격하려고 할 때 이때 장은 병에 논중에 빙련 장우타빙 장요한 장지에 장주에 등 이때의 장자는 모두가 이런 11장부의 의미에 오장육부 의미를 포함한 장이라는 의미예요. 이 장에 관한 또 이분의 새로운 해석이에요. 우리 쉽게 그러니까 현대 의미로만 이해해요. 장준경 할아버지 시대의 장은 그 오장육부의 개념으로 그렇게 꼭 이해된 건 아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잘 봐야 돼. 문맥을. 또 뭐라 하냐면 이 조시 말라 비틀어진 변덩어리하고 대변이 딱딱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완전 동의어가 아니다. 이 두 개의 단어는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실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시도해보자. 215조에 보면 자세히 읽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 문제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 215조의 원문은 뭐냐면 양명병에 짠위 헛소리라고 조열이 오후에 밀려 들어오고 반대로
식사를 못하는 사람은 필이 뭐겠냐면 말라비틀어진 변덩어리가 오름매가 있을 것이다. 근데 만약 능히 식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단지 변이 딱딱할 뿐이다. 조시가 된 건 아니다. 여기서 환자의 식사를 할 수 있냐 없냐로 판별을 한다. 뭐를? 짜오시냐 아니냐를, 조시냐 아니냐를. 그래서 조시와 대변이 딱딱하다는 진단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다. 조시일 땐 식사 못해. 대변이 그냥 딱딱하기만 하면 식사할 수 있어? 완전히 구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어떻게 같은 개념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럼 뭘 알 수 있냐? 조시가 일반적으로 대변이 딱딱해진 거하고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조시를 말할 때 맴매라고 얘기를 했어요. 조시 오름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매자라고 썼어요. 콸이라고 안 했어요. 콸 덩어리라고 안 나고 한매, 두매, 세매 했어요. 이게 양사가 중국에는 영어처럼 양사가 정확해요. 비교적. 근데 한국엔 양사가 별로 없어요. 참 이게 또 문화적인 특성인 것 같아요. 그냥 항상 한국은 대부분의 많은 영사가 그냥 몇 개? 아닌가요? 근데 중국에는 이 영어처럼 양사가 달라요. 딱딱딱딱 구분이 돼서 나가요. 맴매하고 매콸, 맷덩어리 이렇게 콸 중, 이 콸은 덩어리. 또한 거의 또 많게 오름매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대변이 딱딱하다고 하는 것은 이 조조항이 뭐예요? 길이로 한 길이 우리는 길이 한 길이라고 안 그러잖아요. 줄주항이라는 거예요. 한 줄. 길게 한 줄. 대변은 이렇게 줄로 돼 있잖아요. 단지 한 줄이다. 딱딱하다고 해봐야 그건 한 줄인데. 근데 여러 줄이 있을 수 없다. 물론 끊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 줄이죠. 이건 뭘 설명하냐면 이 양자간에는 절대적으로 다르다는 걸 얘기합니다. 당연히 조시 또한 대변이 딱딱해지, 조시는 딱딱하지. 그러나 조시에 형용하는 형용사를 말하는 조시라는 조시. 그것과 의학의 용어 전문적인 대변이 딱딱한 거하고는 다른 거. 그 함의가 당연히 구별됩니다. 조시가 일반적인 대변이 딱딱한 거하고 혼동하게 되면 이건 책을 읽는 방법상에 큰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이제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고문을 봄에 있어서 중국 사람과 한국 사람인 거는 물론 서양 사람보다는 많이 유리하죠. 불리한 점도 있어요. 제가 중국에 가서 공부하면서 불리했던 정말 유리했죠. 왜냐면 저는 뭐 거의 우리 문화와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단어의 90% 이상이 한국말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중국말이에요. 근데 뭐가 불리했냐? 발음이 비슷한 게 이게 도리어 발음을 어렵게 만들어요. 발음이 아예 확연하게 다르면 한번 공부하면 안 잊어먹을 텐데, 발음이 우리 발음이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발음을 대충 얼버무려 한국식 비름하게 발음을 하고 버리고 넘어가면 중국 사람들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사성이 있어야 되니까. 참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또 못된 중국 애들이 놀리기도 하고요. 네. 제가 처음 제가 4, 5학년 쯤 돼갖고 5학년 대학원 1학년 때 저기를 5년 마치고 대학원 1학년 때 중국의 SHK 뭐 영어로 보면 토플 같은 거죠. 그래서 1급부터 8급까지인데 8급이 하등급, 1급이 최고 등급이에요. 1급을 받아서 냈어요. 5년이 있으니까 맨날 보고 맨날 들으니까 1급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들리니까 발음이 정확해져요. 들리면 왜냐면 들린 대로 발음해야 되니까, 하게 되니까요. 어떻게 다른 걸 안다는 거예요, 들린다는 거는. 그러니까 사성이 구분되어져서 들려와요. 2년을 지나니까. 3년 때 되니까. 그때 참 클리어하게 중국 사람들이 말하는 게 클리어하게 쫙
들어오는데 너무너무 오늘 갑자기예요. 어제까지 안 그랬어요. 근데 오늘은 갑자기 그냥 방송국의 방송이 그냥 클리어하게 쫙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랬는데 못된 것들 있죠. 그 차이나 에어라인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하루는 주이즈, 청즈, 이게 그 오렌지 주스 달라 그랬는데요. 3번을 얘기했는데 못 들은 척하고 있더라고요. 이 여자애가. 이게 뭐 영어로 얘기나 하지 왜 중국말 하냐? 너 한국 놈인데. 이런 식이에요. 샴마 그 반질반질한 여자의 얼굴이 지금 생각나요. 할 수 없이 영어로 했죠. 오렌지 주스. 그렇게 갖고 갖다 주더라고요. 진짜 한국 사람들 기본적으로 좀 진짜 사람 취급 안 하죠. 정신 차려야 돼요. 한국 정치하는 사람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민족의 자존심을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능시와 뿌능시 변별하는데 짜오시가 일반적인 대변과 딱딱한 거를 변별해야 돼요. 뭘로? 하나가는 얘기잖냐. 식사를 할 수 있으면 대변이 그냥 딱딱해진 것 뿐이고, 식사를 할 수 없으면 이미 조시가 딱딱 말라 비틀어진 변덩어리가 탁탁 그거 알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생 오래 사람들 경험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와가지고 막 나중에 막 펄떡펄떡 뛰고 나중에 관장을 하거나 그 능시와 뿌능시 본션이 본래 하나의 단어예요. 그래서 명백해질 수 있죠. 그것 때문에 여기에 능시는 식욕이 아직 있다는 거고요. 뿌능시는 연시 말하는 거예요. 음식 보기도 싫다는 거예요. 자, 비에타오 어제 식욕이 없다는 얘기. 이외에도 논 중에 항상 뭐냐면 시아쿠 산지, 포능시 등 또 각각의 일정한 함의가 있어요. 다 같은 말 아니에요. 시아쿠 산지는 그냥 배가 자주 고프다. 배가 쉽게 고프다. 너무 빨리 고프다. 포능시 아주 잘 먹. 이게 각각 다른 의미들. 중국 사람들은 듣는 순간 탁탁 느끼겠죠. 다시 소변분리란 말과 소변리라는 말도 있어요. 상한년에 많이 나온 말이죠. 수이란 도시 그거 비록 다 일반적인 보통화예요. 지금까지나 그때나 동일해. 2000년 전 지금 보통화도 이렇게 써요. 샤변분리, 샤변리. 단 의학상에 있어서 함의는 일정한 범위를 갖고 있어요. 달라요. 일반 언어하고. 여기서 상한론을 읽을 때 반드시 이런 것이 클리어해야 돼요. 까오칭추 클리어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려운 문제죠. 중국어의 언어를 한자로 보는 게 아니라 중국말로 봐야 되는데요. 우리 지금 2000년, 그것도 중국의 2000년 전에 중국어를 본다는 거 쉬운 일 아니죠. 그래도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또 지금 백화문으로 다 많은 책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20대, 30대 후학들은 정말 열심히 하면 정말 몇 사람이랑 손에 꼽을지 몰라도 일본의 단퍼학견이나 청오지나 왕빙 이런 학자들이, 이런 대가들이 또 여기 우리 한국사에서도 나와서 그것이 인류에 기여하는 겁니다. 바둑의 이창호가 세계 최고가 됨으로써 최고 태고가 된 게 아니라 인류 바둑 발전에 기여를 한 겁니다. 그게 우리 민족은 무엇을 남으로부터 받을까 빼앗을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으로 기여할 것이냐. 그 세계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럼 기여하는 거예요. 인류의 발전에. 그러면 바둑의 일본을 눌러서 세계 최고가 됐었던 것처럼 우리가 중국을 누르면 세계 최고로 동양어학에 기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웅장한 꿈을 갖는 그런 화학들이 단 몇 사람이라도 나와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그러면 구법, 문장 구조를 잘
문장 구조에 따라 뜻이 달라진다. 그걸 다 볼 줄 알아야 된다.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통의 한의학을 아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달빛 유튜브 한의과 대학이라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빛닷컴을 개편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남은 삶 동안에 이 한의학이라고 하는 한국 땅에서 최초로 중국에서 전통적으로 축적되고 발전되어 온 한의학에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뭐 자격증은 줄 수도 없지만 그런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학문의 한 범주를 저 개인적으로 죽을 때까지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의학 각 과목별로 뭐 각자가 유튜브에 올린 강의를 올리고 있다면 뭐 이 한의과 대학 내에 달빛닷컴 내로 저희가 링크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하실 분들은 자기가 강의를 자기 이름으로 유튜브 강의를 하시고 그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심사해 가지고 그 달빛닷컴의 한의과 대학 속으로 각 과목별로 링크를 시켜서 많은 분들이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그 이와 같은 유튜브 강의를 생각하거나 하시고 있거나 이미 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그 내용을 제가 검토해 가지고 저에게 어떤 얘기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대로 유튜브 저기 내용을 링크해서 달빛닷컴에서 전체적으로 올려줄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저희 생각에 같이 하시는 분들, 뜻 있는 분들은 함께 하시고요. 그러면 얼마든지 같이 해서 우리 한국 사회의 한의학이라고 하는 그동안 기존에 왜곡되고 잘못되고 잘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중국에서의 그 방향과 맞춰서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제가 일생 동안 남은 삶을 전부 다 이곳에 투여해 가지고 한의학의 새로운 기틀을 잡는데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요즘엔 일찍 은퇴를 하시는데요. 제2의 인생을 자격증을 줄 수는 없지만 한의학과 함께 하면서 공부하면서 저희 아버님도 80이 넘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한의학 공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혼자서 책을 사가지고 뭐 이제는 그럴 필요도 없죠. 유튜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체계적으로 아예 중국의 정통 한의학을 아주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리고 그 노하우를 여기다 다 올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자기가 지킬 수도 있고요. 주위 가족들을 도와줄 수도 있고요. 또 가장 위험한 치매를 예방하는데 도운 지적 활동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라고요. 자, 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라기보다는 심리적인 큰 지지감을 받을 수 있겠죠, 제가. 자, 모두 빛과 사랑이 넘치는 복되고 즐거운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밴쿠버 달빛 안녕 원장 김동영이었습니다.